어때요? 되게 옆이 되게 밝아진 것 같아요. 갑자기 태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헤드윅 공연 중에 있는 조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드윅 음악 감독 이준입니다. 네, 오늘 사진 촬영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셔터 소리 때문에 대화 중간에 조금 방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초반에만 집중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를 보셨으니까 일단 영화 얘기 먼저 할게요. 영화 언제 보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 오래됐죠. 네, 언제 봤지? 5년? 그때 봤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봤냐고요? 네. 어디서? 집에서 봤을 거예요. 집에서 네. 혼자? 그쵸. 네. 그때 인상이 어떠셨어요? 영화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저는 그냥 그 전에 공연이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헤드윅 공연을 했었던 네.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화로 이제 만들어진 네. 걸 보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되게 좋아했죠. 그게 이제 영화로 네. 만들어졌다 해서. 네. 왜요? 네. 아니에요. 이준 감독님도 좀 궁금해요. 저도 네. 2004년도 집에서 봤고요. 네. 11월에. 네. 11월에 봤고. 되게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요. 네. 11월에 그 추운데 그 프로덕션 감독이 제키 감독이 택배로 보내가지고 영화를 네네. 빨리 보라 그래가지고 네네. 봤던 기억이 나요. 좀 전에도 봤었고요.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다시 보시니까? 저는 오래간만에 본 건 아니고요. 한 1년에 한 10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요? 네. 그렇게 잘 봐요. 많이 보면은 어떤 게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막 생기세요? 저는 이제 그 뮤지컬, 저희 하고 있는 뮤지컬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순서나 뭐 가사 내용이나 네. 이런 또 배우 그 미첼의 뭐 표정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되는 거고 밴드들 악기도 보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영화를 샅샅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따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마구 질문하셔도 왠지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존 카메론 미첼 분과도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그분도 굉장히 인상적일 것 같거든요. 사람 자체도. 저는 안타깝게도 실제로 뵌 적이 없는데 그분을 실제로 인터뷰했던 기자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이 너무나 곱다. 만지면 너무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 인성도 약간 그렇게 손의 촉감 같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었는데 두 분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도? 저는 되게 작지만 아주 강한 사람처럼 느껴졌고요. 그리고 정말 유쾌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되게 즐겁게 사는 사람?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뭐 대화를 길게 많이 못하니까 아시잖아요, 저. 뭐 번역기가 있지만 어쨌든 대화를 많이 안 해봤지만 제가 받은 그때 첫 인상과 느낌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각별한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번 같이 공연을 했었고요. 네. 손은 그렇게 부드럽진 않았고 그래요? 손이 되게 컸어요. 그래요? 얼굴도 되게 작은데 손은 되게 컸던 것 같고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팬분들이 이렇게 오리 백숙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드셨는데 미첼이 이렇게 저희가 먹는 법을 알려주고 그 알루미늄 호일을 이렇게 까고 배를 갈았더니 찹쌀이 나오잖아요. 우리 미첼이 오리가 이거 먹고 죽었냐. 그때 웃으셨어요, 감독님? 옆에서 통역해줘서 알았는데 네. 그 유머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 웃기가 처음엔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공연 중이시잖아요. 제가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봤어요. 3월 2일 첫 공연으로 공교롭게도 첫 공연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날 저는 2층 되게 멀리서 봤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이 배우의 감정이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감격스러워하고 있고 되게 그리워했다 여기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떠셨는지.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3년 아니야 그 헤드위그를 한 지는 이제 5년 전이고요. 2년 전에 저 블러드 브라더스라는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이제 헤드위그는 저한테 굉장히 남다른 애정이 있고 예, 그런 작품을 정말 오랜만에 무대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웠죠. 정말.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호성과 그 느낌을 지금도 저는 예전에 2006년도에 첫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첫 공연과는 사뭇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어떤 팬의 후기를 제가 찾아서 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자기는 기대하면서도 혹시 자기가 생각했던 과거의 포드익이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약간의 불안도 있었는데 너무나 같아서 너무 즐거웠다고 그런 후기를 봤어요. 좋으세요? 좋네요. 감독님께서는 저번에 그때 처음 봤던 이 영화를 그 누가 보내줘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 헤드윅 공연을 할지 말지 대답해 달라고 해서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자마자 즉답을 내리셨다고 하겠다고 그만큼 본인의 음악 성향과도 맞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거의 10년째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11년이죠. 아, 네네. 11년째. 근데 지금도 그렇게 좋으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러게요. 이제 음악이라는 게 저도 지금 한 26년 정도 음악을 하면서 되게 지루할 때도 있고 네. 또 재미없어질 때도 있는데 헤드윅 음악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좋은지. 참고로 우리가 1월에 연습 시작했을 때 조동석 분이 그때 이제 되게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몇 년 만에. 네. 정석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첫 느낌이 그 되게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 음식을 못 먹어본 사람이 한국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얼굴, 너무너무 기대감과 이 신남이 너무 이렇게 많이 느껴졌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헤드윅 음악이 줄 수 있는 힘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혹시 그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애증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요? 애증이라면 어떤 뭐 작품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는 부분이 많고요. 음악에도 고민하는 부분도 많고 또 배우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드라마든 음악이든 네. 이게 10년을 했으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달인이 됐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게 아니라 10년만큼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의한다. 네. 마이크로. 동의한다. 저는 이 영화를 저도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그 5분 씬이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앵글이 재미있었고 그리고 효과도 좋았고 근데 이 장면이랑 약간 비슷한 장면으로 재현됐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래서 그 고프로를 활용해서 얼굴 클로즈업이 이제 화면에 비추잖아요. 공연장에서. 근데 저는 2층에 앉아있었는데도 이제 얼굴이 자세히 보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관객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무대에서 직접 연기하시면서 느끼셨던 건 어땠는지 좀 재미있으셨는지요? 사실 저희 이번에 헤드윅이 뉴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야심차게 준비한 그런 무대적인 요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2층 관객을 또 배려하는 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우리 지금 뉴 메이크업의 어떤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사소하게 이 공연의 흐름에 되게 걸맞게끔 이렇게 쌓이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런 헤드윅의 감정선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는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헤드윅이라는 영화를 오늘 다 보셨지만 영화에서 나온 그 5분 장면을
아주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5분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네. 예, 그렇게 연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번 헤드윅이 이제 뉴 메이크업이 되면서 소극장에서 중극장으로 규모가 조금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관객과의 교감에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는지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제목이 주는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프로덕션 사람들하고 브로드웨이 가서 해지를 보고 왔어요. 닐 패트릭 거는 못 봤지만 그걸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10년 동안 고집을 해왔던 거를 버리는 것이 무대 위 사운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헤드윅을 처음 봤을 때 저하고 성향이 맞았다고 하는 게, 저는 펑크나 이런 락 쪽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락 사운드를 내는 거는 무대 안에서 어떤 그 충분한 그런 음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고집해왔었는데, 막상 브로드웨이 가서 보니까 너무나 클린한 사운드에 아주 모던한 사운드를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고, 또 와서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보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운드 내는 거를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앰프를 무대에서 다 없애고 그다음에 모니터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연주하는 그 그대로의 음량들을 관객분들에게 전달하고자 그거를 이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제가 밖에서 한 5회 정도 공연을 봤는데 저는 되게 만족해요. 사운드적인 면이나 그런 분들이, 네. 오히려 제가 뉴욕에서 보고 한 가지 자신감을 느꼈던 건 뭐였냐면, 감히 저희가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진심으로. 네. 박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석 배우님은 네, 이번에 어떤 점에 주로 중점을 두셨는지. 이번에 전 개인적으로 이번 대본을 보고서 예전 대본하고 달라졌던 점은, 일단 헤드윅이 브로드웨이에 입성했다는 것 자체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어요. 헤드윅 그녀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드디어 브로드웨이에 입성을 했구나.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 무대에서, 그리고 미국식 코미디가 어느 정도 많이 가미된 그 정도의 어떤 달라진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또 음악적인 부분은 우리 음악 감독님 준이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달라짐이 있었지만, 그래서 객석도 커지고, 그렇다면 2층과 1층을 어떻게 잘 이렇게 조화롭게 같이 이 공연을 같이 만들어가고 소통하고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치만 헤드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깊은 고뇌와 그런 슬픔, 그런 것들을 절대 놓지 않는 선에서 좀 더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해 나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의상하고 이제 비주얼적인 부분에도 좀 같이 의상팀하고 분장팀하고 같이 가발도 그렇고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2층에서 봤는데도 몸매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제가 여자라서 그런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너무 여자보다도 예쁘다. 약간 반성하게 만든다. 저 남자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예전에도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44 사이즈까지 만드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요, 그 대사고요. 사사 사이즈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그러진 않았고요. 그때만큼 좀 말랐던 것 같아요. 요즘 마르게 된 것 같아요. 마르게 된것 같아요. 네, 그때도 꽤 네. 오래 말랐었거든요. 2006년도 초연할 때, 제가 처음 헤드윅 할 때, 네. 그때 많이 말랐었는데 그때만큼 많이 말랐던 것 같고, 이번에 첫 주가 지나고 또 이제 팬츠를 좀 줄였어요, 사이즈를. 곳에 또 살이 좀 더 빠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요즘 네. 열심히 또 먹고 있고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확실히 무대 위에 서는 게 많은 에너지를 요하니까. 근데 그 배우마다 헤드윅에 대한 육체성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석 배우님이 몸을 이렇게 날씬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뭔지 생각하신 헤드윅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사실 되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헤드윅에 대한 생각이 당연히 많아지는 건 많아지는 건데 그 몸매에 있어서도 네. 그렇게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녀한테 비만이라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예민한 사람이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찾고 있는 그 ING 진행 중인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비주얼적인 부분은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제가 몸매 관리 못했으면 뭐 할 말은 없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마르길 원했어요. 더. 근데 이제 그러다간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무대에서.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생각에 이제 몸매에 대한 관리를 했던 것 같고 영화에서 보여지는 헤드윅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하면은 저는 이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앵글을 되게 좋아해요. 그 앵글을 너무 멋지게 잘 잡아낸 것 같아요. 특히나 제일 인상 깊은 장면은 토미에게 실버 크로스를 그리고 거울을 비춰주는 장면에 딱 반쪽만 토미의 얼굴이 그 거울에 비춰지고 헤드윅이 반쪽으로 보이는데 그 분리된 어떤 또 다른 나를 새롭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앵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헤드윅이 나중에 토미 때문에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다음에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라멘트를 부르거든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큐스 컵스까지 넘어가는데 그런 다음에 토미의 공연장으로 넘어가서 헤드윅이 토미를 바라볼 때 그때 조명이 토미한테는 아마 블루일 거예요. 그리고 헤드윅은 레드고. 근데 나중에 토미가 그 노래가 끝날 때쯤 레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헤드윅과 토미는 그냥 같은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의 표현이 저희 공연에서도 잘 표현이 되고 전달이 되며 제 연기에서도 그런 게 잘 묻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생각에 이제 이번 공연에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영화를 보셨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침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저는 헤드윅에서 그런 걸 느꼈어요. 공연에서도. 근데 그게 보시다시피 영화가 굉장히 다양한 앵글을 쓰고 있고 시각적인 효과를 좀 많이 썼어요. 왜냐면은 한 인물이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퇴장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화적인 효과, 때로는 애니메이션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면서 보여주는데 그 공연에서는 오직 한 무대에서 음악과 배우의 연기만으로 다 해결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음악의 몫도 굉장히 큰 공연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오래 하셨으니까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성취 그리고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배우 감정 저는 이제 언더스코어를 이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데 그 대사할 때 나오는 삐지라고 하죠. 근데 아무래도 락밴드다 보니까 악기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할 때 그 악기의 어떠한 소리로 더해주면 배우의 감정이 더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기타라는 악기가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뭐 뉴 메이크업에서 건반, 피아노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헤드윅 음악에서는 가장 큰 모티브는 오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리진의 테마가 계속 들어가요. 배우들 대사할 때. 근데 그게
매번 틀린 것 같아요. 연주할 때. 그러니까 헤드윅이 대사를 어떻게 드라마를 어떻게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더스코어 오리진의 테마가 다른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오리진을 가지고 바리에이션한 테마가 한 열 몇 가지 정도가 되는데 배우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배우들이 그 드라마 느끼는 또 관객분들이 그 헤드윅의 감정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뭐 영화에서는 뭐 되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지만 뮤지컬에서는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렵기도 하지만 가장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듣다가 웃으셨어요? 아니 정말 준이 형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게요. 장인이 되신 것 같아요. 헤드윅 장인. 우리 네. 저희 형도 그렇고 밴드 형도 그렇고 형님이 저희 익스큐즈 컵스 할 때 그 아메리칸 국가를 상징하는 그 멜로디를 리프라이즈로 약간 되게 정말로 그때 너무 좋았던 게 감정이 내 자신이 정말 콜라주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덕지덕지 되게 아프고 슬펐던 그 과거들이 덕지덕지 붙어져 가는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진짜 이젠 정말 장인이 되셨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형이 공연 때 연주하실 때 그 올드너 블러브가 계속 이렇게 바리에이션 돼가지고 음악들이 흘러가는데 매번 그 느낌들이 다르거든요. 배우 입장에서도. 예, 그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음악의 힘이 좀 신비롭다는 생각도 들고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또 기여하고 계시는 것 같고 무대에서.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다가 느낀 점은요. 우리가 무대에서는 아무래도 헤드윅이나 이츠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밴드 한 명 한 명을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시면 약간의 역할이 다 있고 캐릭터가 있고 액션도 있어요. 뭐 브래지어를 잘못 빨아서 혼을 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인격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밴드로서,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생각하는 헤드윅은 어떤 존재일까? 그 밴드한테 있어서 왜 같이 다니는 걸까? 그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영화나 뭐 저희 뮤지컬에서 헤드윅은 갑이죠. 갑입니다. 그 헤드윅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을로 살다가 밴드하고 이착한테만 갑 행사를 해요. 자기가 다치고 상처받고 이것들을 너무나 잘하는데 을에 대한 것들을 밴드들한테 그대로 하죠. 네, 약간 가학적이죠. 네, 굉장히 가학적이죠. 욕 막 하고. 네. 그래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게 더 마음이 아파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막 못되게 하는 것 자체가 더 마음 아프고.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드라마에서 이 뮤지컬에서 제일 짠한 장면이 헤드윅이 가발을 주고 이제 토미 위키도 끝나고 토미의 문을 바라보다가 자기가 다 저지르는 마이크 스탠드 쓰러진 거, 뭐 토마토 짜고 다음에 이제 가발을 줍고 밴드들 한 번씩 다 보잖아요. 그때 말 안 하잖아요. 대사가 없는데도 다 느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 시작할게 라고 눈짓을 주는데 그 눈짓만큼의 감정으로 midnight 첫 코드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 나도 할게 그리고 너 보내줄게 라는 기분으로 치는데 그 디테일을 관객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울 때도 많고 이렇게 숨이 꽉 막힌 상태에서 이렇게 스트로크를 착 하는데 그게 서로 교감들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맨 앞좌석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더 전달받고 싶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무대 뒤에서 훔쳐보고 싶네요. 네. 뒤에서 보는 느낌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밴드를 하세요. 밴드를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헤드윅이라는 작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10년 동안 가장 헤드윅 옆에서 헤드윅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게 너무 행복해요. 예, 네. 18명인가? 그 헤드윅들을 항상 제 좌측에서 이렇게 보는데 뭐 공연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공연 때 뭘 하고 있냐면 헤드윅을 항상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윅 장인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얼마나 좋은 위치예요. 네, 가장 가까이. 네, 가장 가까운 데서 헤드윅들 보면서 그거를 느끼면서 같이 울고 웃고 또 아까 그 얘기했듯이 정석분이 그 헤드윅은 사실 이렇게 스탠딩 코미디 같은 게 있는데 미국식으로 유머를 푸는 것도 있지만 또 각자 네. 자기 한국식으로 푸는 것도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조정석 군은 요번에 뭐 그 여러 개 구글 지도부터 해가지고 웃기고 자빠졌어야 되는데 못 웃기고. 그거 너무 네. 그게 저희 파이팅 구호예요. 네. 웃기고 자빠지죠? 아니요. 네. 뭐지? 네. 웃기고 자빠지자. 네. 웃기고 자빠지자가 제 공연 파이팅 구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가학적이잖아요. 헤드윅 멤버들이나 이치학한테. 근데 이 무대에 다시 서신 지 5년 만이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치학한테 갖는 감정이 혹시 5년 전과 조금 바뀌셨는지 그게 이치학 그리고 앵그리지 밴드한테 느끼는 감정이 네 바뀌었으면 바뀌었죠. 왜냐면 그만큼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고 생각할 시간도 많았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가학적으로 제가 갑질을 하는 어떤 그런 건데 네.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헤드윅이 아니라 헤드윅 and the angry inch.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죠. 네. 아무리 그래도 헤드윅한테 이 밴드와 이 치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우리는 하나야 라는 마음을 하지만 내가 갑이야 그래도 내가 라는 갑이야. 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 드리고 질문 받을게요. 그 약간 연이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토미와의 감정씬이 아무래도 이 극에서 클라이막스잖아요. 근데 저는 과거에 봤을 때는 토미가 좀 더 헤드윅한테 갖고 있는 죄의식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보였다면 이번에는 토미 루시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데서 오는 고마움이나 감격 같은 것들이 더 크게 느껴져서 토미가 더 성장한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혹시 어떤 의도로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의도로 접근을 했고요. 네. 완벽한 연기, 완벽한 아니, 영상이었네요. 제일 중요한 건 저도 헤드윅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기한 배우로서 느끼는 부분이지만 영화로 봤을 때 너무나 과거와 현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헤드윅의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지만 영화로 봤을 때 되게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근데 사실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랄까 정보 없이 헤드윅은 자기의 공연을 이끌어가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토미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토미한테 저렇게 막 욕을 하고 저렇게 뭐라고 하는지. 근데 그것들을 이제 후반부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 보시는 헤드윅, 뮤지컬 헤드윅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나중에 토미가 토미로 분해서 이제 위키드 리틀타운 리프라이즈를 부를 때는 정말 그 고마움, 그 오롯이 그런 마음들을 정확히 전달해줘야 관객분들이 그렇게 정확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 장면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미지가 더더욱 영화 속 토미의 첫 등장이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욕조 속에서 되게 매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헤드윅이. 근데 조정석 씨가 이런 얼굴로 하면 그것마저도 약간 저는 정결하게 막 세인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상처받은 헤드윅의 명보다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의 느낌이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좀 덜 쓸쓸하게 느껴져요, 작품이.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았어요. 네? 이상하게 아니 쳐다보지 아니 말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받을 텐데요. 그 선물로 이 조정석 배우님이 직접 사인을 한 헤드윅 프로그램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만 제목을 제가 할게요. 저기 세 분한테만 딱 받을게요. 지금 네, 손드시. 아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감독님하고 같이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저도 이제 토미의 위키드 미르타운이 제일 좋았는데 그 뮤지컬 넘버 중에서 어떤 곡 가장 사랑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래가 매번 바뀌는데요. 뭐 오리진도 푹 빠져 있다가 올해는 저는 미드나잇 레디오가 제일 좋던데요. 네. 올해는 제일 그 노래에서 좀 많이 감동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형님이랑 같이 매번 바뀌는데요. 올해는 신기하게 다 좋아요. 네. 그래서 네. 무슨 마이크래요? 네. 근데 어찌됐건 극장기모가 처음부터 저는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걸 안해서 아까 감독님 보는 음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배우들이 느끼는 부분은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그 점은 속단수 보니까 해드릭의 감정선이나 이런 부분이 관객들한테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달라진 건 그 해드릭이 퇴근할 때 씬이 관객들은 굉장히 통로로 나가니까 지금은 2대2로 나가니까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저는 그래서 이번에 홍한센 극장을 보고 제가 느낀 건 객석이 커진 만큼 근데 제가 생각했던 내가 만약에 헤드윅을 다시 하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하고 되게 잘 맞아떨어져서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좀 더 화려하게 하고 싶었어요. 좀 더 발랄하고 늘 언제나 이렇게 축축 처져 있는 코미디를 되게 이렇게 아줌마처럼 하는 그런 헤드윅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되게 발랄하고 화려하고 하지만 절대 가볍지 않은 그런 헤드윅을 하려고 연습 때부터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극장에는 되게 잘 맞아떨어질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생각의 시초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헤드윅은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나 자신을 찾고 돌아가는 진짜 나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더 뭐 너무 어둡지 않게 그렇게 좀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무대 활용도에 있어서나 극장 규모나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무대를 채워나가는 그런 기운들에 있어서는 잘 맞아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소극장만의 어떤 묘미가 있다면 대극장의 묘미는 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브로드웨이에 입성한 헤드윅이라면 그 정도 급의 공연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해야 되지 않나라는 각색한 헤드윅 대본을 보면서도 되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이고 객석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무대 뒤쪽으로 나가는 것 자체도 사실 이 브로드웨이의 한 공연장을 빌려서 원나잇 온리 한정판 공연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공연장에도 이 뒤로 나갈 수 있는 무대들이 그러니까 장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착안해서 그렇게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 무대 뒤로 나가는 그 모습하고 되게 좀 연계성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한 분 더 골라주세요. 네. 여기 이쪽 잘못 봤어요. 이쪽이 어느 분 제일 먼저 그거 알 수 없어요. 지목해 주셔야 돼요. 그냥 지목해 주시고요. 그래요? 제가 또 그러면 네. 형평성이 너무 가장 간절하게 손을 흔들고 계시는 네. 네, 바꾸신 사랑관. 글쎄요, 저는 그냥 그 헤드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바뀐 사랑관이 바뀌진 않았고요. 바뀌었다면 헤드윅 했을 때랑 헤드윅 안 했을 때랑 바뀐 점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진짜, 예. 그러니까 토미 위키드의 리틀타운에 나오는 가사처럼 정말 신비한 신의 창조물 같은, 예. 물론 전 남자지만,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런 중간의 인물이 아니지만 정말 신비한 신의 창조물 같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하자, 뭐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나를 더 으깨고 쪼개고 나를 더 이렇게 해가지고 더 강한, 더 뭔가 이렇게 좀 인내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했다면 그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헤드윅을 이번에 또 하면서 또 느낀 부분이 그런 거예요. 네, 되게 좋은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했을 때는 되게 비극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보면 내가 이걸 왜 비극이라고 생각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누구나 겪는 그냥 사랑 이야기고요. 네네. 조종석 군처럼 저는 10년 하면서 느꼈던 게 사랑에 대한 시선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성사랑이든 그런 것도 그게 하기 전에는 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그랬었는데 저희 공연하면서 그런 트랜스젠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오셔서 공연 많이 보시고 펑펑 울고 가시거든요. 그런 분 보면서 가슴이 다른 것 뿐이지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아쉬우니까 마지막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여기 있구나. 네. 그게 아마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연출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브로드웨이에서 미첼이 공연할 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실버 크로스를 미드나잇 때 한번 닦아낸대요. 그리고 그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그것 자체가 이게 뭐지라는 건데 이제 나인 것인지 토미인 것인지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다른 나 같은 이치학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실버 크로스의 의미는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예전에는 하여튼 제가 느낄 때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건 예전에 헤드윅 할 때는 정말 외로운 혼자 남겨진 뭔가 헤드윅의 어떤 슬픔으로 포커스가 많이 집중이 됐다면 공연 자체가 지금은 이치학을 보내주고 아름답게 멋있게 퇴장하는 그 헤드윅의 모습을 보고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모습을 보고 예전에는 눈물을 흘렸다면 이치학한테 가발을 전해주고 이치학을 무대 센터에 세우며 관객들한테 이렇게
이차업이 노래해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객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그런 느낌에 포커스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번 연도 공연을 네. 그렇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좀 더 이렇게 성숙한 느낌을 그래서 받았던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질문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쉽고요. 네, 마지막 인사 관객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부터. 네, 그 뉴 메이크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또 연습 많이 하고 준비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나 드리려면 저희 헤드윅 하면서 이렇게 리턴하는 배우들, 그러니까 저번 시즌에 했다가 다시 오는 친구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 회식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간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얼마큼 성숙이 돼서 왔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각자 헤드윅을 하고도 다른 데서 많은 역량을 키우고 가슴도 더 많이 따뜻해지고 머리도 많이 넓어져서 와서 다시 헤드윅을 하니까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남은 기간 저희 헤드윅 많이 사랑해 주시고 헤드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형이 너무 좋아요. 형을 보고 말씀하세요. 아유, 형 정말 영화에서 좋아하는데 진짜 형들 오랜만에 이거는 뭐 사담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이 형들은 왜 안 늙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사담이었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뭐 어떤 얘기를 할까요? 헤드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헤드윅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자기 자신을 찾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더 찾아가고 그리고 신비한 신의 창조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저희 공연 5월 말까지 하니까요.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헤드윅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채널 CGV 5 프로젝트 영화 헤드윅과 뮤지컬 헤드윅 스페셜 집이었는데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화이트데이잖아요. 오실 때 다들 사탕 받으셨어요? 네. 이 채널 CGV에서 앞으로 이렇게 많은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채널 CGV 페이스북에 들어오시면 영화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달달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